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매도 의견 영건, 벌판서 용감한 외침, 이 주식 파세요. 최근 중소증권사들에서 주요 상장 기업에 대한 매도 의견을 담은 분석 보고서가 연달아 등장해 증권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5대 증권사들에선 매도 의견 보고서가 한 건도 없었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매수 의견이 많고 매도 의견은 너무 부족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름 시작이다 빙과류 등 음식료주 일제히 강세. 지난해보다 빠르게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에 음식료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부는 가운데 식량 가격 지수 상승세도 계속되면서 음식료 업종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크라운 제과, 크라운 혜태홀딩스, 혜태제과식품은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외에 빙그레, 농심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롯데 웰푸드, 롯데칠성, 삼양식품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임 주도 레벨업, 하반기 신작 전망에 목표가 쑥쑥. 하반기 게임 업종에도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만큼 주요 증권사들은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크래프톤의 목표가를 29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25만 4,500원으로 14%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반토막 났는데 더 내리나 증권사 목표가 뚝. 건설, 2차 전지 등 이미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업종에 속한 다수 종목의 목표 주가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업황 부진이 지속하며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도 불투명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2,700선 내외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등 투자 심리도 얼어붙은 까닭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종목에 대한 투심이 하반기에나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만 살펴보자면 2,700선을 겨우 지켜내면서 턱걸이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환율은 어느새 1,376원 선까지 껑충 뛰어오른 모습입니다.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어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죠. 유일하게 빙과류만 웃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또 업종들이 움직이게 될까요?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살펴볼 종목과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고박사 인베스트먼트 고민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정치는 사실 어젯밤에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건 없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발표가 되는 CPI, 그다음에 이어서 발표가 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으로 조금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된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원래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다가 기대감이 있다가 11월로 다소 좀 지연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2주 사이에 2주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가 지연되는 이슈까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을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대응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F&B, 음식료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추가적으로 AI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크게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섹터에 집중을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중국 관련된 종목 한 종목, 그다음에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N게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시장에서 한일령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노출이 좀 됐었는데 중요한 거는 8년 만에 재개가 되는 FTA 후속 협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상품이라든지 문화,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등 전반적인 교류가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크게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게임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우리 국내산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좀 받았습니다. 검은 사막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판호 발급을 좀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우리 국내산 국내 게임이 중국에서 심의를 좀 통과해주는 모습,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관련해서 오늘 M게임이라는 종목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방 추세에 있던 종목입니다. 지난 2023년도 4월 달부터 지속적인 하방 추세를 이어오다가 어제 날짜로 해서 추세 전환을 하는 시그널이 좀 나와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반등을 도모했지만 그동안 장기 평선을 뚫어주지 못하고 기술적 저항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날짜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그 양봉이 좀 나왔다가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의 캔들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반기에 M게임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도 있고요. 그런 모멘텀과 게임 그 업종을 떠나서라도 M게임 기업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M게임이라는 종목을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 매수가는 시가 이하부터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부터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 저항이 있는 7,000원 라인대, 그다음에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었던 5,150원 라인대를 좀 잡아드릴 테니까 M게임,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이 M게임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종목한 종목은 바로 이 BHI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2050년도까지 원전을 3배 이상 늘리겠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와줬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AI 급증으로 인한 그런 전력량을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전력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량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와줬습니다. 205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원전을 전력량을 지금 설비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BHI가 어제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자격을 좀 획득하면서 CI 2개국에 좀 방문하는 이슈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 3월 달에 사우디가 2천억 규모의 공급 체결한 그런 이슈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폴란드에서 원자력 설비 수주 논의가 지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BHI는 뭐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이슈까지 지속적으로 다 받고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M게임과 다른 점은 M게임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를 끝나고 상방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면 이 BHI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방 추세를 전환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박스권을 지난 5월 27일 날 돌파 시도를 했고 눌렸다가 현재 재차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수급이 붙어준다면 굉장히 크게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1선 1,500원으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 손절가 1,500원 체크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5%에서 10%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 한 종목,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된 한 종목, 두 종목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M게임이었고요.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 속에서 FTA 후속 협상이 8년 만에 재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M게임도 저평가 종목으로 하나 쏙 언급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BHI 살펴봤습니다. 일정상 오늘 또 영국의 원전 대표단이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5에서 10% 정도 상향으로 좀 잡아주셨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 11일 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는 조금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개장 분위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8% 상승한 2,700선에서 코스닥 지수는 0.25% 상승한 866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전산업부터 레몽레인까지 이렇게 10개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럼 한전산업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가 이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정망 구축 산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력 설비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한전산업은 전 거래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LS 머티리얼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등 이렇게 전방 산업의 고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 거래일은 14%가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덕산테크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테크피아는 OLED 소재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 전액 수요가 급증하며 주가가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23.4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몽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기존 경영진이 지금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종목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들어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무역 적자 따져봤을 때는 8억 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부분 먼저 체크해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분위기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을 한번 이제 둘러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IT, 자동차,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해서 수급이 좀 확산되는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을 때 일단 개별적으로는 오늘 좀 휴대리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메이트스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관련된 견주 관련된 ITC 이제 소송 결과가 나왔었고 오늘 이게 최종 평가 결과가 아니라 아마 이번 10월달쯤에 이제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휴대를 관련된 위반을 하지 않았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한 11%, 12%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 10월달에 최종 평가가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북미 시장에 이제 본격적 파트너사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흐름으로 있기 때문에 휴재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개인적으로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좀 뜨겁습니다. 최근에 5월달 GM이나 현대차나
그리고 포드, 그리고 여러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대기차 사실 조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에코프로나 특히 대주전자재료나 이쪽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캐즘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2분기 자체가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LNF와 같은 특히 테슬라바를 관련된 좀 공급 효과가 좀 시장에서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최근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특히 화장품이 다시 반등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계속 이제 물론 이제 FOMC 이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순환매 시장에서 2분기 시장의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 안에서는 FOMC 기다리면서 방향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1위 종목은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다시 한번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관련해서 관련주로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속보로는 7월에 시추 위치를 정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움직임은 좀 미미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글로 국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보도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아침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메인 페이지가 가짜였던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HLB는 0.84% 하락하고 있고요. 메디톡스랑 휴젤이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 분쟁 소송에 대해서 예비 심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휴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일단 예비 심결 결과가 나왔고요. 8.6%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반면에 메디톡스는 일단 패한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4.7%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주전자재료처럼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4.1%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24% 강보합 수준, 한미반도체도 0.25%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어제 있었던 가장 굵직한 이벤트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WDC가 있었고 키노트 연설도 있었습니다. 일단 반응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부정적인 쪽에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보셨는지, 그리고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예측한다면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시장에서 조금 예상했던 흐름이었고, 물론 온 디바이스 AI나 향후에 시리 이제 챗GPT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지금 관련준 LG 이노텍이 좀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그동안 애플 15 자체가 사실 부진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후발주자로서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애플 자체가 어제 주가가 한 2%, 1%대부터 빠졌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폰 16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경에 취한 상황이 아닌가. 이걸로 사실 큰 회복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아너도 마찬가지고, 사실 중국 이제 폴더폰이나 일반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애플은 중국에서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사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서, 만약에 이번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큰 위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흐름이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은, 추후에 뭐 비전 프로나 아니면 폴더블 쪽 시장이 조금 더 조기 양산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요? 생각보다는 예상했던 바로 좀 흘러갔다라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DB하이텍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부 증권사에서 레거시 반도체가 반등 국면에 도래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재고를 봤을 때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쪽 가격을 낮추기까지도 했는데 재고가 여전히 YY 대비해서 1.8%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봤을 때 물론 시장에서 HBM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은 아직일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동안 HBM 관련해서 오히려 캐펙스 투자는 계속 꾸준히 나왔었는데 특히 레거시 쪽은 특히 ASM을 보더라도 아니면 이번에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사실 일반적으로 전공정 레거시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이게 크게 좀 올라온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충분히 이번 2분기 실점을 토대로 조금 반등의 여부는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 재고 물량들이 애초에 삼성전자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물량들을 계속 많이 풀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가격단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대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아니면 3분기쯤에는 레거시 투자를 다시 삼성전자 쪽에서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특히 메모리 쪽은 어느 정도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와줬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충분히 HBM 물론 더 많이 하긴 하겠지만은 레거시 쪽도 뭐 지금 당장에 매력을 끌 수 있을 만한 흐름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좀 머지않아 뭐 2분기 실적 이후에 컨콜에서 그런 반응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좀 반등 국면에 도래할 거다라는 일부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2, 3분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업종별로 섹터별로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면요. 오늘은 상승하는 섹터가 더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전기가스업이 6.7%, 1.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음식료가 오늘도 강하게 1.2%의 상승을 켜고 있습니다. 그 뒤로 보험과 화학 쪽도 이름을 좀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화학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 쪽에서도 등락률 좀 굉장히 큰 종목들이 눈에 좀 보이고 있고요. IT 부품단에서도 함께 확인해 보면 시노펙스가 2.5% 정도 상승불 켜고 있다라는 부분 있습니다. 금속 쪽도 오늘은 세명전기가 11.74%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41조 원 규모의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을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HVDC 관련주들이 좀 이름을 좀 올렸는데 그중 하나가 세명전기였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주로 세명전기가 오늘장에서도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음식료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섹터가 음식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음식료가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도주가 부재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라면과 김밥 이제 이어서 과자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사실 빙과나 과자 쪽을 봤을 때는 수출이 라면처럼 뛰어난 것도 아니라서 그냥 단순한 테마로 보는 게 맞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스크림 전년도 수출 금액이 아마 1,200억 정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거기서 60%가 이제 빙거래라서 빙거래가 어떻게 아이스크림 제과 쪽에서는 아이스크림 빙가리 쪽에서는 그 대장주로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는 이게 확장하는 국면에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화장품과 비슷한 결의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북미 쪽 수출이 이런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이런 냉동김밥이나 라면과 같은 확장성에 좀 시장에서는 오히려 무게감을 주고 밸류에이션 자체를 좀 높게 보는 측면이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냥식품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닭볶음면에서 까르보나라면 그리고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선택지를 더 넓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케팅 효과로 시장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빙거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우리가 냉장 부분에서는 바나나마 우유가 이미 북미 쪽이나 그리고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서 워낙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폭염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죠.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해양기상청도 올해 가장 더운 날씨가 전 역대급으로 5위 안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폭염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스크림의 수출 효과가 더 많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위 빙그레, 그리고 예전에 혜태 아이스크림도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1위고 2위 롯데리 웨프들까지 주가 상승하는 견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김가격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라면에 대한 수출 확장세, 이건 결국 확장세를 좀 두고 있다고 봤을 때 보면 수주 모멘텀과 실적이 계속 꾸준히 개선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료에 대한 밸류 자체를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 당연히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PER 자체가 PER로 따져서 봤을 때는 사실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은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워낙 음식료 자체가 내수주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한 자릿수였는데 상용식품만 올해만 해도 거의 컨센 자체가 17% 이상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빙그레 아이스크림 쪽도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기관 매니저들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수급을 또 올려줄 수 있는 측면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음식료 업종이 오늘도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율이 1,375원으로 오늘 출발을 좀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1,376원까지 터치를 좀 했기 때문에 수출주로서도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화장품주도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먼저 시장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또 화장품 쪽이 자리를 좀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전일 미증시가 일단 선대지수 모두 좀 강세로 좀 마감을 해준 상태고요. 일단 이제 그래도 지금 증시에 좀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증시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증시만 놓고 봐도 기술주들의 좀 강세 흐름들이 일단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첫 거래 2일 이후였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기술주 쪽의 중심적인 좀 랠리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 데이터 부분들이 견조한 흐름세로 계속해서 회복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 K-뷰티라든지 K-음식 먹거리 이런 쪽에 대한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화장품주의 좀 전반적인 랠리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실적이 개선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의 지금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주의 좀 베이스에 맞는 그런 증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너무 고가까지 올라가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오히려 좀 밸류체인도 좀 탄탄하면서 실적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순환 랠리가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그런 기업들의 좀 선별적인 포트 강화도 좀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증시 흐름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일단은 새벽 사이에 이 메디톡스랑 휴젤 예비 심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요거 때문에 또 화장품주가 잘 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좀 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메디톡스와 휴젤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화장품 쪽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영향을 그렇게 크게는 주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화장품주들이 움직여주는 부분들은 개별적인 재료에 좀 부각이 되는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는 그 베이스가 지금은 전부 다 섹터에 전반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들만 놓고 봐도 실적이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사이클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인 모든 기업들이 지금 순환매 사이클에 돌아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적이 지금 충분히 개선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수출 회복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주력 제품군들의 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마진율 부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지금 순환 사이클이 계속 좀 돌아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휴젤에 좀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좀 역할은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장품주들을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계속 좀 이끌어 나가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화장품주들을 항상 좀 투자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가장 저는 베이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물론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 주가도 실적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행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가 섹터별로 봤을 때도 강한 섹터 중 하나인데 일단 실적이 개선되는 쪽 혹은 수출 회복세를 보이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주들의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삼화전기, 두산퓨얼셀, 대웅제약, 영원무역, 빙그레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빙그레 종목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빙그레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주가만 딱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주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지만 고가 대비해가지고 지금 빠지는 폭이 굉장히 좀 미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식음료 쪽에 대한 섹터가 전반적인 투심이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빙그레 같은 경우가 좀 순환매가 뒤로 좀 많이 돌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지금 제로 빙가류 신제품이 지금 출시를 하고 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무더위, 지금 이제 무더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렇게 여름으로 있어가지고 빙그레가 좀 많이 움직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빙가류 제품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부분들이 일단 당분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빙그레 같은 경우 실적을 2분기 이후로 3분기, 4분기 실적을 좀 봐야겠죠. 이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일단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무더위 부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막 나오고 이야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무더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아이스크림 판매에 대한 증가 수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빙그레 좀 주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빙그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눌릴 때는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빙그레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흐름이 좀 좋았죠. 폭염 경보가 어제 처음으로 좀 발령이 되면서 빙과류가 좀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빙그레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 부분도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TP가 22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다라는 부분도 챙겨드립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 VM, 대주전자재료, 에코앤드림, 레이크 머티리얼즈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일단 뭐 대주전자재료도 굉장히 좀 좋긴 한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에 좀 핵심 광물이라 할 수 있는 황화 리튬 부분들에 지금 양산이 일단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실적이 탄력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부가 일단은 좀 살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최근 좀 수급만 놓고
놓고 봐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다시금 3일째 연속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지금 저평가라고 저는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 2차 전지와 좀 리튬 관련해서도 접근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구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본부장님이 2차 전지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닥을 찍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반등 정도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지금 하락 기조에 맞아요. 지금 들어서 있는 네. 상태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락 기조에 들어서게 되면은 양극재 기업들의 좀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좀 많이 낮아집니다. 여기 이제 부정적인 레깅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올해 하반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좀 낮은 그런 리포트들도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강화가 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 지금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투심이 계속해서 메이저 쪽에서 강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개선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해도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성장을 하는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가격이 조금 더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2차 전지 쪽이 먼저 움직여줬다가 그다음 리튬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 결국 이제 같은 사이클의 좀 동행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 리튬이 먼저 움직이고 2차 전지가 좀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2차 전지가 움직이고 리튬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에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좀 인식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짧은 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2차 전지가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는. 근데 다만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할 경우에 내가 정말로 2차 전지를 좀 길게 끌고 갈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좋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우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국면에 있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공략주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인프라 투자와 변압기 수요 증가 사이클을 감안을 했을 때 주가가 우상향의 기로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10% 가까운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점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5점이고요. 수급 차트 90점, 모멘텀과 실적이 95점으로 종합 점수가 93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1% 하락하면서 27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리온입니다. 네, 올여름 첫 폭염주의가 영남권에서 발령이 났습니다. 빈과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용 업종이 정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전 거래일에는 6% 가까운 강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점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80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차트도 80점, 수급이 75점이고요. 모멘텀이 90점, 실적이 85점으로 종합 점수가 82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37% 강하게 상승하면서 10만 1,2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는 롯데칠성입니다. 네, 식품 음료 기업들이 오는 6월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음료가 생산, 유통하고 있는 음료의 종류가 무려 31나 된다고 하는데 6월부터 가격 인상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수급과 차트 그리고 실적이 80점, 모멘텀이 90점으로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26% 하락하면서 13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함께 살펴보시죠. 3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테마 중에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음식료랑 화장품주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선이 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AI발로 데이터 수요에 대해서 좀 높아지다 보니까 전선이나 전력 설비에 대한 관련주들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안에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면 혜태 제과식품이나 크라운 제과가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과자 관련주들도 좀 강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튬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에서 시선이 리튬 쪽으로 좀 옮겨졌는데요. 다만 리튬이랑 니켈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본부장님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일단 전선 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전선 쪽에 기간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준 상태입니다. 보통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전부 다 데이터만 돌려봐도 고가 대비해서 지금 좀 하락폭이 좀 많이 나와준 상태거든요. 일단은 이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의 테마가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부분들. 다만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전일 같은 경우는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고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의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의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은 저는 신규 투자 수요 제외를 하고도 신규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전력 설비나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나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미국 정부가 최근 향후 5년간의 16만 킬로미터의 좀 송배전을 개선하겠다고 좀 발표를 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전력과 전선 설비 쪽이 또 많이 움직여주기도 했었고요. 특히 지금 AI 시장이 좀 고성장세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전력 인프라 수요가 좀 증가해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모멘텀으로 일단은 지금 담겨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적으로 지금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은 일단 가시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실적이 충분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에 지금은 놓여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이건 이제 단기적인 산업군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슈퍼사이클로 좀 봐야겠죠. 여전히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하게 이쪽 좀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IRA에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 확대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증가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고 지금 북미 쪽 같은 경우도 변압기 수요, 교체 수요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주요 IT 기업들 미국만 좀 놓고 봐도 계속해서 지금 AI 쪽에 계속 메가 트렌드를 많이 잡혀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이제 AI 쪽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데이터 센터의 양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전력 쪽이다 보니까 가시화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 전일 대비해서 오늘 좀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감보다는 일단 지금 부분에서 보합을 유지를 한다든지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이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소화 부분들과 바닥이 잡힐 경우가 나오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 역시도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선 관련주들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본부장님 전선주 하면 또 구리값을 연동을 좀 많이 받는 섹터 중 하나잖아요. 근데 구리값이 일단 좀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구리는 공급단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전선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구리 가격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다만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의 투심도 조금은 약화를 시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제 이게 리튬이랑 2차 전지랑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적으로 통상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섹터들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적인 하락세가 좀 나와줄 수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구리 가격에 대한 영향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전선과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성장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고
베이스가 잡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많이 빠지는 폭이 저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려와주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가격이 올라가다가 한 차례 좀 꺾이면서 좀 쉬어가는 움직임도 보여준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을 해볼 경우에는 구리 가격의 좀 안정화가 빠르게 접어든다고 할 경우에는 전선과 전력 설비 쪽에 뒷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구리 가격에 대한 영향이 만약에 많이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은 현재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과 전력 설비 쪽에 어제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구리보다도 오히려 인프라 쪽에 대한 수요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가 베이스로 잡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초점이 일단은 맞춰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구리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선과 전력 설비 쪽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이 좀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을 좀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네네.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좀 옥석가리기를 하자면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LS를 무조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LS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올해는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LS 그룹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 증가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해적 케이블 쪽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두 기업이 대한전선과 LS 기업인데 일단 해적 케이블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좀 방어를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 LS 전선의 좀 해저 5동까지도 생산이 만약에 안정화가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한 부분에서만 연간 한 1조 원 정도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벌써 해저 케이블 쪽에서만 연간 1조 원의 실적이 갖춰진 상황에서 전선과 전력 쪽에 대한 실적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LS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선 관련주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부에서 LS는 올해를 위해서 태어난 기업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LS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증시 7, 8, 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보시죠. 오늘 김시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제 일정상 WWDC가 시작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키노트 연설도 있었죠. 그러면서 공개됐던 부분이 자체 AI 기능, 즉 이른바 해서 AI 인텔리전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2%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강세론자라고 불리는 댄 아이브스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나는 실망스럽지 않았다. 애플의 성장 궤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발표 자리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어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큰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챗 GPT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일단 관련주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자화전자 오늘장에서는 5.4% 정도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4,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애플 관련해서 유망주 중
하나로 꼽혔었는데 오늘장 안에서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라온시큐어 보겠습니다. 0.78%의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2,5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애플 관련주, 부품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며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팔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우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가스전 테마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AI발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특히나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플랜트 쪽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회사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는데 오늘장에서는 1%대 약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승부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 일진전기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선주가 살짝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5% 정도 하락하면서 25,000원 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가 41조 원 규모의 인리 송정망 구축에 대해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섹터가 좀 쉬어가면서 오늘장에서도 1.5% 정도 하락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 전선 관련주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특히 AI 관련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비슷한 맥락이었고요. 특히나 LS는 지주사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로서도 함께 좀 수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0.99% 하락하면서 1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미 증시 훈풍에 0.3% 오른 2,70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민용의 이 주식에서는 M게임 BHI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전선 테마 알아봤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LS, 일진전기, 대한전선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